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소형 원자로, 이게 정말 돈이 될까? 그로스 리서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다들 AI 하잖아요. AI가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인데 정작 그 AI는 뭘로 움직일까요? 다들 AI의 능력에만 주목하지 이걸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하다는 건 종종 잊어버리곤 하죠.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쩌면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작고 또 안전해진 차세대 원자력 발전. 네,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우리가 SMR이라고 부르는 기술이 이 새로운 에너지 문제의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SMR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에너지 문제, 또 기후위기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원자력 발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바꿔놓을 시간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기존에 크고 복잡했던 원전과 SMR이 어떻게 다른지 딱 보이죠? 예전에는 발전소 부지에서 하나하나 맞춤형으로 건설했다면 이젠 공장에서 표준화된 모듈을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생산 방식보다 더 중요한 정말 혁신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SMR을 근본적으로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드는 새로운 기술이죠. 이게 바로 그 SMR의 내부 모습입니다. 한번 보세요. 원자로, 증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 이 복잡한 핵심 부품들이 전부 저 하나의 용기 안에 쏙 들어가 있는 말 그대로 올인원 구조인 거죠. 정말 컴팩트하지 않나요? 자, 그럼 SMR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안전하게 만드는 핵심 기술이 대체 뭐냐? 바로 이겁니다. 피동형 안전 시스템.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만약에 무슨 비상 상황이 생겨도요. 전기가 끊기거나 사람이 뭔가 조작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의 법칙. 예를 들어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오는 자연대류 현상이나 중력 같은 힘만으로도 원자로가 스스로 식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게끔 설계된 거죠. 이게 그냥 조금 더 안전해졌다 수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안전해졌냐면요.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ISMR의 경우에 아주 심각한 사고가 일어날 확률, 이걸 전문 용어로 노심손상 빈도라고 하는데 이 확률이 기존 대형 원전의 무려 1000분의 1 수준에 불과해요. 이건 뭐 그야말로 극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안전해진 SMR이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닥친 문제, 바로 빅테크 기업들의 그야말로 끝없는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핵심인데요. AI 데이터 센터는 어때요? 1년 365일 24시간, 단 1초도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바람이 안 불거나 해가 지면 전기를 못 만드니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너무 명확하죠. 그래서 나온 전략이 바로 콜로케이션입니다. 아예 데이터 센터 부지 바로 옆에 SMR을 같이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멀리서 전기를 끌어올 필요가 없으니 송전 손실도 없고 무엇보다 탄소 배출 없이 안정적인 전력을 직접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실제로 모델링을 해봤더니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전력망을 꾸리는 것보다 거기에 원자력을 추가했을 때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무려 37%나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안정성은 물론이고 경제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SMR 산업이 그 원대한 약속에서 실제 돈을 버는 단계로 나아가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보고서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이 당시 상황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시장의 낙관론이 너무 앞서 나갔다. 한마디로 기대감이 너무 부풀려졌던 거죠. 산업의 실제 성장 속도가 그 기대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면서 기술 성숙도 곡선에서 말하는 이른바 환멸의 계곡으로 빠져들게 된 겁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FOAK, 포크라는 단어를 꼭 알아야 합니다. First of a kind, 말 그대로 세상에 처음 나오는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처음 만드는 건데 비용이 정확히 얼마나 들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또 이게 제대로 돌아갈지 모든 게 불확실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이 불확실성이 SMR의 발목을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그 FOAK의 위험이 결국 고통스러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한때 업계 선두주자로 기대를 모았던 뉴스케일 파워가 시장의 예상보다 23%나 낮은 실적을 발표한 거죠. 이 소식에 투자자들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고 시장 전체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SMR의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힌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업계는 그 초기의 과열과 환멸의 단계를 지나 진짜 실력으로 실질적인 프로젝트로 승부하는 더 성숙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환멸의 계곡을 건너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로드맵입니다. 먼저 가장 까다로운 관문인 정부의 인허가와 승인을 받아내고요. 그 다음엔 마침내 첫 상용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진보한 4세대 기술로 도약하는 이런 명확한 단계를 밟아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건 더 이상 그냥 계획에만 머물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홀텍은 당장 2025년부터 미시간주에 SMR 건설을 시작하고요. 뉴스케일은 루마니아에서, 웨스팅하우스는 불가리아에서 아주 구체적인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SMR이 그저 멋진 개념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는 순간이 정말 코앞까지 다가온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업계가 그리는 장기적인 그림은 바로 4세대 SMR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남는 에너지를 용용염이라는 액체의 열 형태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꺼내 쓸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건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 새로운 국면에서 과연 어떤 기업들이 살아남아 승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SMR 생태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뉴스케일 파워 같은 회사가 SMR의 두뇌에 해당하는 설계를 개발하면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회사가 그 설계를 바탕으로 핵심 부품, 그러니까 심장이나 뼈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EPC 강자가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거죠. 이 기업들이 각자 어떤 역할을 맡고 또 어떻게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이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지 이걸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멋진 기술을 가졌는가가 중요했다면 이제 시장의 관심은 그래서 실제로 지울 수 있는가, 이 실행 능력으로 옮겨간 거죠. 누가 아이디어를 진짜 프로젝트로 만들어내느냐가 승자와 패자를 가리게 될 겁니다. 네, 한때 뜨거웠던 거품은 이제 꺼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실력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시작됐죠. 과연 이 미래에너지 건설 경쟁에서 최후에 웃는 기업은 누가 될까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